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회적 기업 창업 11주차 3교시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작성 및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과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같이 여러분들과 작성해보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이 2년 전에 팀빌딩에서 만들었던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같이 팀빌딩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과 사회적 기업의 미션도 수립하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 진행해보고 원래는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으나 아마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과제를 제출하면 또 다른 교수님들 과제도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원칙인 과제는 절대 내지 않는다. 시험 외에는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과제는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는 걸로 제가 믿고 같이 제가 그냥 시연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소셜 미션을 제대로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셜 미션의 어떤 가치, 소셜 미션의 어떤 추구하는 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영국의 사례, 우리나라 사례, 카이스트 사례 이런 것들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셜 미션의 수립 프로세스 5단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우리가 내가 주목하는 사회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사회 문제의 정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회적 이슈와 현상들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 기업가의 주의를 끄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 특히 빈곤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불평등, 또한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동원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주제를 잡고 또 이것이 대안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가는 자신이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개인적 수준에서 문제가 아닌 객관화된 사회 문제로서 대내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단계를 살펴보면은 정부, 기업, 사회, 시민 등 시민사회 등 기존 접근 방법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시민사회, 시장 등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고 또 그것이 왜 실패했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가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좋다고 해서 이걸 사회적 미션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단계를 살펴보시면 3단계는 우리가 국내의 사회적 기업들의 접근 방법의 문제점과 배울 점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아까 노년층의 빈곤 문제, 또한 사회적 불평등, 또한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문제는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보고 문제점과 배울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사회 혁신적인 그런 접근은 최근 들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해외에서 시도된 방법들에 대해서 국내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국내의 사회적 기업들이 이미 시도한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더해서 어떤 혁신적 방법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가진 혁신성이 다른 선각자들에 비해서 어떤 혁신성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따라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분명하게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는 이제 드디어 나의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방법을 제안해야 됩니다. 즉
사회적 기업과의 혁신적 접근을 제안하는 과정이 4단계인데 대개 이 과정은 앞에 모든 단계를 수행하고 나서 다음 단계에 진행되기보다는 위의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경험과 내리를 끊임없이 스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저렇게 했네 하는 것들, 그리고 많은 경우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신은 이런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의 단초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혁신적 방법인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학생들하고 팀빌딩을 할 때 이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셜 미션을 간단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회사는 저걸 위해서 만들어졌고 저 회사가 추구하는 것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경영 이야기라는 부산대학교 조영복 교수의 2019년도 K묵 강의에서 제가 따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실제 소셜 미션 프로세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발표자가 이 사람이 강조했던 소셜 미션은 바로 마지막에 도출된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 및 중장년층의 커리어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사회적 이슈를 갖고 있는 거죠.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 그리고 중장년층의 커리어 전환.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1단계로 바로 본인이 주목하는 사회 문제 또는 새로운 대안 가치에 대한 정의와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바로 베이비 붐 세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제2의 커리어 옵션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속적인 수입이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미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현상이 어떤 건지 이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현상을 보니까 정년 연장이라는 게 지금 트렌드가 있다. 근데 이게 임팩트는 그나 제2의 커리어 성격을 미흡하고 특히 세대 간 일자리의 성격이 심하더라. 두 번째, 재취업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취업의 성공률이 매우 낮고 또 뭔가 브릿지 잡의 한계가 있더라. 세 번째, 또 이제 베이비붐이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자영업 창업을 한 사람들이 볼까 자영업의 3년 내 절반 폐업이 굉장히 높더라. 수입도 낮고 그리고 벤처 창업의 성공 비율은 1% 미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이 이제 1단계에서 이제 이슈로 분석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기업, 시민사회 등 기존 이제 업체에서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적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 및 중장년층의 커리어 전환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보니까 지자체, 시장, 시민사회를 보니까 대부분 교육 대상, 제공 방식, 비용 부담, 뭐 사례 이런 것들 쭉 보니까 한계점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리 중심이더라. 영리 중심이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고 시장은 퇴직을 위한 전제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좀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 있고 또한 시민사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신뢰 확보가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는 영리 중심이며 사회적 경제로 이전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어떤 문제점을 이 사람이 이제 본 거죠. 나서 이제 3단계에서 우리가 국내 사회적 기업들의 접근 상태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배울 점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크로스 섹터 인재 교류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사회적 경제에서 기업 섹터와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프로보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육성에 문제점이 있더라. 섹터 간 파견 및 네트워킹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특히 제2섹터, 제1섹터인 국가나 지자체보다는 제2섹터인 기업의 인재들이 참여하기에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미흡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없이는 이게 크로스섹터 인재 육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3단계에서 문제점과 배울 점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단계에서는 나의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제안한 단계가 사회적 경제의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에서 커리어 전환까지의 컨설팅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제안이 퇴직 전에는 제일 커리어라고 해서 40, 50대 장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의 크로스 섹터 인재 풀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퇴직 후 이제 실질적인 제2커리어에서는 사회적 경제로의 커리어 트랜지션, 커리어 경력 이전 컨설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컨셉을 잡는 것은, 인재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로의 커리어 전이의 컨설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로 소셜 디자이너와 체인지 메이커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본인이 이제, 컨설팅 패키지를 하겠다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이 사람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5단계에서 소셜 미션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미션이 바로 이거죠. 나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 및 중장적 커리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해서 크로스 섹터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기반한 중장년층 커리어 전환을 컨설팅한다. 그래서 미션은 이렇게 길게 했지만 실은 저는 저 위에 있는 한 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 및 중장년층 커리어 전환하는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로 해서 사람들이 이 회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5단계까지 쭉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 3개의 사회적 기업이 소셜 미션을 성공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주 올레길 서명숙 이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명숙 이사장은 이제 언론인이었다가 실질적으로 2007년도 9월 달에 제주 올레길이라는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 사람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스페인의 어떤 순례길 이런 데를 갔다 오면서 왜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과 골목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할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주도 200여 개 마을을 지나는 425km의 탐방로를 개축하면서 제주 올레길 탐방 코스를 만들어서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주도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갔다면 이제는 뭔가 탐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이슈로 바뀌게 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역 공동체 및 자연 중심의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슬로우 라이프 기반 대안적 도보 여행 문화를 확산하면서 우리가 먼 스페인까지 가서 비싼 체류비 그 다음에 항공료를 하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주에서 충분히 우리나라 문화를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이제 제주 올레길이 히트를 치면서 서울 둘레길 뭐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이제 이런 비싼 아류들이 생기게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의 어떤 그 문화유산, 지역의 어떤 생활유산과 그 다음에 관광을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를 했는데 이분이 또 서귀포 출신으로서 그만큼 또 자기 또 제주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는 우리가 이제 인폴루션 제로라는 이분은 굉장히 이제 젊은 분인데 박유현 대표라고 해서 이분이 30대 중반에 2008년도에 이제 인폴루션 제로라는 게 뭐냐면 인폴루션은 인포메이션과 그다음 폴루션 인포메이션은 정보고 폴루션은 공해죠. 정보 공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 사람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사회적 기업을 2008년에 자기 남편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회적 가치는 뭐냐? 인터넷 디지털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한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엠번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또 엠번방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정보통신법도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이제 동영상 또 시청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인터넷 또 디지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폭행 디지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올렸는데 이분은 약 10여 년 전부터 특히 어린이들이
무방비적으로 인터넷 디지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차려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 2020년이 되면서 N번방 사건 터졌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로나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컨택트 문화가 되면서 앞으로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폴루션 제로라는 우리 박유현 대표가 만든 이 회사는 앞으로 굉장히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리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고 울림을 주는 사회적 미션을 누가 선점해서 지속적으로 해가 나가야가 결국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성공과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회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회사는 딜라이트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주위에 지금 청력이 안 좋아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노인들,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많은데 의외로 이 보청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부분의 어떤 난청을 가지신 분들이 보청기가 파괴돼도 그냥 그냥 듣지를 못하더라도 삶으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10년대에 우리 김정년 대표가 설립하면서 기존 보청기 가격의 한 30에서 50%의 합리적 가격으로 하면서 한국인의 귀에 맞는 표준형을 개발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고성능 저가 보청기 개발 보급으로 저소득 난청인에게 보청기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누구나 보청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분은 내가 이익보다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난청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걸로 솔루션을 잡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 보청기 시장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지도를 높인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서 매출과 지속성 또 수익을 같이 해결한 성공적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이 사회적 기업 그 창업 과정을 2년 전에 처음 설계해서 실적으로 그때는 처음 설계해가지고 이 과정을 15주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서로 이제 우리가 디스커션 하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한번 사회적 기업의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미션을 만들어서 각자 발표하자. 그래서 한 그때 5개 조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팀 빌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개 조의 것이 조금은 좀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학습을 했다면 이번 과정에도 제가 사업계획선 아이들에도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9블럭하고 그 다음에 소셜 미션을 각자 발표하면서 서로 피드백하고 우리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려 했으나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선배들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 소셜 미션도 한번 정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사업계획서나 한번 최소한 우리가 소셜 미션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9블럭을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조는 퓨전 리딩이라는 회사입니다. 퓨전 리딩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독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안 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서를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독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어떤 그 역량도 개발하게 되고 특히 치매 환자 같은 경우 치매도 개선할 수 있고 삶의 질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에 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고학력 퇴직자나 경단녀 등의 지식과 경험을 미래 세대에 전수해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명을 뭘로 정했냐면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리드하는 퓨전 리딩이라는 이제 사업명으로 해서 리딩하는 삶을 리드하는 리딩 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크게 신경 썼던 건 2가지입니다. 퓨전 리딩 마스터 과정을 양성해서 자기들과 같은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사회에 어떤 계속해서 솔루션을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퓨전 리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독서와 함께 연극, 영화, 요리, 음악, 여행 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이 사업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퓨전 리딩에 우리가 이제
모델 캔버스를 발표를 했는데, 내용 중에 한 3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커스터머 고객을 분류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타겟팅이 유치원 초중고생이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생이고,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한 성장을 희망하는 일반인도 일부 되지만, 주 타겟이 유치원생, 초중고생 등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 독서법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 밸류 프로포지션은 고학력 퇴직자 및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다양한 퓨전 리딩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원으로서는 우리가 퓨전 리딩 컨텐츠 판매를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또 퓨전 리딩 툴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다이어리나 교구 등을 판매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 발표를 했으나 아직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출범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한 아이디어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팁스라는 이제 회사를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모델을 만든 우리 팀원들의 발표 내용은 뭐냐? 사회적 기업이 가장 문제가, 사회적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힘들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매출이 떨어지고 순이익이 감소되면서 사회적 기업이 사장 기업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을 켜서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사업명이 뭐냐? 사회적 기업 성장을 돕고 도약을 돕는 양질의 컨설팅 제공자입니다. 양질의 컨설팅 제공자로서 이들이 가치 제안하는 것은 이제 주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성공 사례,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면은 고객은 주로 사회적 기업 또는 컨설턴트, 사회적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을 하는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사회적 기업의 각종 문제죠. 경영관리 인력 문제도 해결해주고, 홍보 마케팅도 해결해주고, 교육도 역량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원은 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따거나, 아니면 고정 수수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앱을 만들거나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고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마케팅이나 판매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물론 이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기는 있겠으나 좀 새로운 시도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용인수지 무비카페 사업계획서라는 이제 사업계획서인데, 여기는 용인수지에 사는 이제 우리 원우님들이 실적으로 수지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인프라가 좀 이렇게 주택 인프라에 비해서 어떤 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인수지, 특히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판교 쪽에서 약간 이제 좀 퇴직자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분들의 어떤 고연령 시민들의 영화관 부재로 영화 상영도 어렵고,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 공간이 부족한 어떤 소통 공간이 절실하다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의 소셜 미션을 작지만 추억이 함께하는 용인수지를 대표하는 무비카페라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소셜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보면은 우선 커스터머가 뭐냐면은 우선 미니 영화관, 그 다음에 카페, 행사장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복합한 추억의 영화 매니아나 외국인 관광객,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객을 타겟팅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은 우리가 영화 관람자 중에서 추억의 영화나 카페, 그 다음에 테마별 매니아 전용관,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의 역사 문화 인식,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안하고, 수익원으로서는 우리가 마일리지 적립이나
추천 포인트 제도 운영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사이버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할인 요금제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수요를 한다는데, 저는 이제 뭐 이것은 좀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사회적 기업 가치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용인수지라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형으로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그 약간 전문 어떤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셜 미션 5단계의 설계 과정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한 2년 선배의 비즈니스 모델과 캔버스와 사업계획서와 소셜 미션을 한번 여러분들 수습 과정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 강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15주를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사회적 기업의 여러분들만의 모델과 소셜 미션 한번 정리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주차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첫 번째 명확한 가치 제한, 수익 메커니즘, 선순환 구조, 유통체널인데, 자, 우리가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요소에 대해서 1교시 학습하였었죠.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레셀의 두 번째 시간에 소셜 벤처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9가지 무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발전 모델, 고용 모델, 시장 중개 모델, 협동제약시 모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2교시 때 배웠던 교환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셜 미션 수립 프로세스 3단계로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자, 소셜 미션 프로세스 우리가 5단계를 마지막 시간에 학습하였었죠. 자, 가나다라 중에서 여러분들이 3단계 해당된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면서 오늘의 아포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올레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셜 미션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올레길이라는 곳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먼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순례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진홍이라는 중앙일보 기자가 약 10여 년 전에 산티아고를 갔다 오면서 이분이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는 어떤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습니다. 이 정진홍 이분이 상당히 책도 글도 잘 쓰시는데 그때 제가 좀 뭉클했던 문구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레이스는 속도 경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는 모든 걸 하다 보면 빨리빨리 앞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 창업 과정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호서대학교라는 이 과정을 선택해서 대학원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지금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스를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15주 과정이 여러분들의 인생 페이스를 도움을 주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